지학사 문학 어부사시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사시사는 우선 연시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조와 비교하는 문제를 내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시어라든지 혹은 화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내고자 하는 시조와 비교해서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시조 정말 수도 없이 있지요. 그런 시조들과 또 비교하는 문제 출제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어부사시사 자체가 다른 작품들과 비교되는 보기라든지 선지로 제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어부사시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 놓으면 또 선지로 출제된 어부사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화자의 태도라든지 시어의 의미라든지 하는 것들을 바로 파악을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사시사 방금 시조는 시조인데 연시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시조는 시조를 여러 개 연작으로 창작한 것을 말합니다.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시가 사계절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를 지었기 때문에 각 계절당 10수씩 총 4계절 40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제시된 본문 외에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수가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수도 우리가 전부 분석을 하고 내용을 외우고 표현 방법을 기억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 계절을 대표하는 개별 시조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방법이라든지 태도 같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부사시사 시조이지만 여음구와 후렴구가 붙어요. 이 여음구와 후렴구를 활용하여서 전체 40수에 통일감을 주고 또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 여음구와 후렴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음구는 각 계절의 수마다 다르게 나타나면서 어부가 배를 타고 출발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후렴구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작품인 청산별곡에서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가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 유형 살펴봤으니까 지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춘사이기 때문에 봄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춘사에 해당하는 총 10개의 수 중에서 첫 번째 수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시조이기 때문에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초장, 중장, 종장의 사이에 여음구 그리고 후렴구 반복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했지만 이 여음구는 한 계절 안에서 각 수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총 10가지가 있고 이 10가지가 지금 1부터 10까지 다르게 나타나면서 강촌에서 어부로 살면서 배를 타고 오며 가며 하는 이 화자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선지로 출제될 때 가끔 작품 전체를 놓고 이 여음구가 화자의 동선을 보여준다 하는 식의 내용이 출제되기도 해요. 반면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 이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청산별곡의 후렴구처럼 아무런 내용도 없고요. 각 수에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총 40번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청산별곡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성어인데요. 지국총은 노를 젓는 소리를 한자어로 음차해서 표기한 것, 그리고 어사와는 노 저을 때 어부가 내는 소리를 또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후렴구, 앞서 살펴보았던 청산별곡과 같은 고려 가요의 형태적인 특징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고려 가요와 시조 사이의 연결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깨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춘다. 그러면 앞 갯벌은 안개가 걷히고 뒷산에는 해가 비친다 라고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4개로 끊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음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을 중점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해가 뜨는 강촌의 풍경을 앞 갯벌과 뒷산, 앞과 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과 뒤, 대꾸법 활용되었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꾸법 그대로 중장에도 사용되어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어온다. 그러면 밤에 썰물이 거의 지고 낮의 밀물이 밀려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는 것과 밀려 들어오는 것, 썰물과 밀물도 대꾸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종장을 보면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봄이라는 계절을 온갖 꽃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계절마다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시어를 찾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앞개와 뒷산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공간이 어디인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강촌인데요. 실제로는 보길도에 해당을 합니다. 윤선도는 이 보길도 강촌에서 온갖 꽃이 피고 해가 뜨고 밀물이 밀려오고 하는 풍경을 유유자적하게 즐기면서 감상을 하고 있는 거죠. 화자의 상황,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 고전에서 자연이 제시되는 경우 이 자연은 크게 내가 속세를 떠나서 가고 싶은 공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 공간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간과 달리 변치 않는 공간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을 하는 거죠. 내가 이미 그곳에서 즐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 여기 종장의 첫 번째 음보인데요. 원래 시조는 종장의 첫 번째 음보가 3글자라는 중요한 형식적인 특징이 있는데 지금 춘사의 첫 번째 수에서는 강촌이 첫 번째 음보에 해당을 하지요. 3글자가 아니고 2글자이다. 그 다음 하사, 여름에 해당하는 두 번째 수를 보면요.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도 장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연잎에 싼 밥만으로도 만족하는 안분지족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장을 보면 옷차림이 드러나는데요. 청양립에다가 녹사이, 갈대로 만든 갓을 쓰고 있고
녹사이라는 이 지프로 엮어 만든 풀로 만든 비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양립과 녹사이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연잎에 싼 밥처럼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연잎과 청양립, 녹사이 모두 푸릇푸릇한 여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장으로 넘어오면 무심한 백구가 나를 좇는가 자신을 좇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백구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백구는 갈매기라는 뜻으로 여기의 무심한 갈매기는 욕심 없이 하늘을 나는 갈매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매기가 나 화자를 쫓는가 아니면 갈매기 자신을 쫓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나와 이 백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만큼 무라일체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백구처럼 욕심이 없기 때문에 둘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좇는가, 제 좇는가라는 구절 자체가 사실은 백구이자 화자를 쫓고 있는 거죠. 화자 눈에는 둘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욕심 없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추사 9번째 수인데요. 옷 위에 서리가 오되 추운 줄을 모를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리가 내릴 만큼의 날씨, 약간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운 줄도 모르고 낚시를 하는 모습을 초장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 공간, 도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낚싯배가 좁다 하나 부새가 어떠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낚싯배와 부새, 속새를 비교해서 낚싯배가 좁다고 말하는데 속새와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 낚싯배가 좁다 하나 속새랑 비교했을 때는 좁아도 훨씬 낫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속새와 비교했을 때 도선이 낫다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서리법 사용되었고요. 그만큼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자연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장을 보면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리 하자 하는 것은 이 낚싯배에서 낚시하고 속세와 떨어져서 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지금의 삶에 아주 만족을 하고 속세에는 미련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연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사 어와 저물어 간다. 연식이 마땅토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절도 해도 저물어 가니까 이제는 쉴 때가 된 거죠. 이 흐름에 따라서 저물어 가는 자연과 함께 편안히 쉬는 모습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가는 눈이 뿌려진 길에 붉은 꽃이 흩어진 데를 흥겨워하면서 걸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바닥에 하얀 눈이 떨어져 있고 그 위에 붉은 꽃잎이 흩어져 있어요. 하얀 눈과 붉은 꽃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알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저문 밤에 눈이 내리는 풍경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흥겹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겨울이고 밤이지만 외롭다든지 쓸쓸하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고요. 풍경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 달이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넘도록 나는 소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창에서 기대어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동사까지도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는 이 눈,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에 해당을 합니다. 가는 눈과 설월 모두가 눈과 관련이 있어서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러면 문제 1번을 통해서 식구의 해석과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화자의 상황, 정서, 묻는 기본적인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1번, 화자는 강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화자가 있는 공간, 강촌인 것, 춘사 1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 풍경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는 것, 전체적인 식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부세와 견주어 도선에서의 삶이 누추하여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 우선 어부사시사 자체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추사를 보면 낚싯배가 좁지만 부세, 다른 말로는 속세인데요. 속세와 비교했을 때 어떠하냐? 좁지만 훨씬 좋다. 이렇게 서리법 활용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강촌에서 사는 도선에서의 삶, 누추할 수는 있어요. 반찬도 없이 연잎에 밥을 싸서는 끼니를 해결하고 풀로 만든 옷으로 비를 가리죠. 하지만 이런 누추한 삶에 대해서 화자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안분지족하는 태도로 이러한 자연에서의 검소한, 다르게 말하면 누추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고 속세를 전혀 그리워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는 지금과 같은 삶,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자연에서의 안분지족하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지속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다. 이런 삶을 지금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3번 적절하다. 4번 눈 뿌린 길과 붉은 꽃은 선명한 색채 대비로 눈 내리는 밤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동사를 보면 저물어 간다 그리고 설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간이 밤인 거 알 수가 있고요. 밤에 눈이 내려서 그 눈이 뿌려진 길, 새하얀색이겠죠. 그런데 그 위에 붉은 꽃이 흩어져 있다고 하면 선명하게 흰색과 붉은색이 대비되어 있는 것,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화자가 이에 만족하면서 흥치며 걸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5번 송창을 비겨있자는 청류형 어미를 사용하여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 내리는 밤, 달이 서쪽 봉우리를 넘어서 밤이 새도록 소나무 그림자가 지는 이 창가에 비껴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자, 비껴 앉아있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만큼 화자의 흥취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보기는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이다. A에 들어갈 알맞은 식구는 이렇게 묻고 있는데, 보기를 보면 이 시의 화자가
속세의 부기공명에는 초연하면서 자연 속에서의 흥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특히 이 무라일치의 경지를 통해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라일체라는 것은 사물과 나가 하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사를 보면 이 물에 해당하는 백구가 나와 구별이 되지 않아서 내쫓는가 재쫓는가 묻는 것, 서리법 활용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구가 백구 자신을 좇는지 화자를 좇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우리 둘이 지금 무라일치의 경지에 올라서 백구가 나고 나가 백구이기 때문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들어갈 알맞은 식구는 방금 보았던 무심한 백구 내쫓는가 재쫓는가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요. 어부사시사의 형식적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평시조 초장, 중장, 종장으로만 이루어진 것과 달리 어부사시사는 이 초장과 중장 사이에 여음구 들어가 있고요. 중장과 종장 사이에 후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음구를 통해서 1에서 10수까지의 내용을 출항에서 귀항까지로 엮어서 어부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의성어를 활용하여서 이 흥겨운 자연에서 사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선도는 평시조에 이렇게 여음구와 후렴구를 삽입해서 조금 변화를 주어서 이를 통해 40수나 되는 연시조를 하나로 묶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변화도 주고 있으며 운율까지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선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뱉더라 뱉더라는 평시조의 단조로움의 변화를 준다 되어 있는데 옆에서 확인을 해보면 뱉더라 뱉더라는 초장과 중장 사이에서 지금 출항을 보여주는 여음구인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시조엔 없는 거죠. 변화를 준다는 설명 적절하다. 2번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는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의 음차 표현으로 화자의 즐거움과 활기를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 중장과 종장 사이에서 이 후렴구 활용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자로 적혀 있는데 이것 의성어를 음차한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철썩철썩 영차 이렇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화자의 즐거움과 활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닫들어라 닫들어라는 어부의 귀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되어 있는데 닫들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배를 이렇게 바닥에 메어두기 위해서 두는 닫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는 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귀향이 아니고 출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3번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뱉더라에서 배 붙여라로 끝나는 이 1수에서 10수의 여음구는 결국 배가 출항해서 귀향하기까지의 어부의 하루 일과를 차례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 그리고 5번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여음구와 후렴구는 시 전체에 형식적인 통일성을 부여한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통일성을 부여한다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정답 3번인 거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학사, 문학, 어부사시사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